나이가 들어서 젊은이들한테 조언을 해줘요. 우리 그 회사 가면 회사에 인턴 중에 20대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나랑 이제 20년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이제 쌓아온 게 인생 노하우가 뭐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는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줄 말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자, 한마디도 못 걸었어요. 말을 못 걸겠어. 왜?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내가 뭐 도움 줄 말이 없어. 나도 내 일을 그냥 해야 돼. 그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제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비단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방향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미 경험을 많이 쌓은 어른들도 기성세대도 이렇게 하면 돼라는 걸 다들 모른다는 소리인데,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어른들이 조언을 많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뭘 조언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릴 때는 욕심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어렵죠. AI를 쓰시면 그래도 안 쓸 순 없고요.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볼까? 그래도 엉드루부터 한번 볼까요? 보자.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시황 이런 거. PL 버블 진단 보면 뭐 버블인 애들은 많죠. 한국은 어딨냐? 한국은 47.1% 버블. 이러면 이제 높은 편이긴 한데 이게 90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47.1로 그래도 좀 떨어진 거. 고 S&P는 오히려 이제 미국 지수는 그렇게 버블이 아니고. LPPL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 이 LPPL이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만든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피팅하는 거죠. 이게 버블의 궤적인데 지금 얼마나 그 버블의 궤적을 많이 따르고 버블 시기열들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디디에르 소르네트 교수의 이제 모델인데, 그 기준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돌려놓은 거죠. 매일매일 돌아가는 건데 그 상태로 보면 40% 넘으면 꽤 높은 편인데 뭐 언제 꺼질지는 모르죠. 기술적으로만 이제 버블이란 소리고 다른 것들도 한번 볼까요? 빅스6 디컴포지션 모델, 이것도 뭔지 아시는 분 아시겠죠? 빅스 지수를 6 다 있는 것들이에요. 있는 것들. 빅스 인덱스 디컴포지션 거 요거죠. 요거를 차근차근 보고 모델링을 한 거죠. 이거 막 GPT에 넣고 해달라 그러면 잘 못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좀 폰을 봐야 돼. 콘 조금은 해야 돼.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넣으면 이상한 거 만들어줘요. 그나마 아직 먹고 살 길이 있어서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큰 대단한 움직임 없다. 전체 패턴은 명확한 패턴이 없다. 그리고 감마 익스포저 분석. 요거는 제 영상에도 요걸 주제로 한 게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주제로 한 게 감마 익스포저 계산해가지고 옵션 그 마켓 메이커들의 포지션을 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봤는데 시장이 안정화 경향이 좀 있다 라는 느낌은, 이 모델이 뭐 다 맞겠습니까? 맞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라 그럴까 우왕좌왕 안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우왕좌왕 어쨌든 만들었고 이걸 내가 만들었는데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맞든 틀리든 간에 일단은 모델이 하자는 대로 행동을 해보고, 모델과 정말 반대하고로 하고 싶으면 그만큼의 근거를 갖고 와라. 이게 저의 자세입니다. 내가 나죠. 그만큼의 근거를 내가 갖고 와라.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으니까 모델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수익률 분포도 지금 보면 그렇게 막 썩 아직은 좀 있는 편? 예, 꼭 그렇게 빠져나가야 될 만한, 이게 녹색이 지금 많은 편이에요. 수익률 기회도 많은 편이고 미국보다 많을걸요. 한국이 차라리. 미국도 이게 한참 없다가 없다가 2020년 때도 한국만큼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미국은 오히려 한국보다는 진짜로 더 가는 놈만 가고 생각보다 국장 쪽이 분포가 훨씬 많습니다. 올라가는 주식의 개수가 더 잘만 고르면 이거 보죠. 차이 많이 나죠. 잘만 고르면 국장 아직도 나쁘지 않아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지금은 되게 소수 종목 투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종목 정도가 거의 전체 자산의 한 60%를 갖고 있고 나머지 좀 짜잘하게 올해 정한 테마가 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한 종목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구글이고 한 종목은 현대차. 따라 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 기업 하나 있어요. 얘네 세 개가 꽤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짜잘짜잘하게 들어가 있어요. 삼전은 지금은 들고 있지 않고요. 내가 그때 삼전을 팔았던 이유가 잘못 판 거죠. 이거를 되게 일찍 팔았어요. 잘못 판 거지. 내가 뭐 다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걸 팔아서 이제 현대차로 간 게 잘못이지. 잘못이라면 잘못인 거고. 삼전에 대한 DCF 모델 적정 가치를 이제 돌려본 결과가 돌아갔다. 그렇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모델 웻 기준으로는 내가 8%로 세팅을 해놨구나. 코스트 오브 에퀴티는 10.2%. 봤을 때 적정 가치는 삼성전자를 10만 6천 원. 제가 이때쯤 아마 팔았을 거예요. 아마 가격도. 어라? 10만 6천 원? 그래. 하지만 택도 없었죠. 더 많이 올라갔죠. 이런 모델은 그래서 참고만 하시는 겁니다. 상대 평가를 보면 과거 평균이 15.1%였는데 27.9까지 많이 올라갔다. 이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걸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밴드 상단이다. 3년 평균 17인데 삼성전자 지금은 27이다. PER, PBR, PSR 이거 전부 다 역사적 최상단이다. 나쁜 거냐? 아니죠.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돈을 잘 버니까 그만큼 합당하고 저 DCF 모델도 가정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미래의 전망이 디스카운트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전망에 따라 다른 거고. 보세요. 이제 매출액 올라가는 거 TTM으로 R&D 지출하는 거 매출 총액 올라가는 거 무섭죠. 삼성전자도 굉장히. 그러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현대차 볼까요? 현대차.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의 투자 철학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잘한 건지 잘못 판단한 건지는 뭐 한참 있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현대차를 더 많이 쥐고 있고 현대차도 뭐 만만치 않죠. 올라가는 힘새가. 영업이익은 이제 일시적 비용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동차 회사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실적이. 한국에서 수익성과 종합 점수가 괜찮은 애들 골라달라고 이제 했더니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많은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 반도체랑 자동차 쪽 회사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잘 벌었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기아, 한국 타이어, THN, HL만, 코리아 FT, SL, 자동차? 자동차. 그러면 한국 자동차가 괜찮냐 해서 이제 일본을 봤더니 어라? 일본도 자동차, 모터, 스바루 자동차. 어라? 그래서 미국을 넘어봤죠. 봤더니 어라? 제너럴 모터, 포드 모터, GM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아까 현대차처럼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이유는 모르죠.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당연히 못했으니까. 네. 보자. 돈 잘 버네. 이거 보세요. 잘 벌죠? 나쁘지 않더라. 신기하다. 차트도 GM 차트가 생각보다 괜찮을걸요? 그죠? 생각보다 괜찮죠. 최근 1년 차트.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쁘지 않죠? 미국 1년 수익률보다 GM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 왜지? 그러다가 이제 샀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설명하기 좀 그렇고 네. 다른 이유로 샀어요. 그 자동차를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그거였고 다음 단계가 사실은 뭐 또 궁금한 뭐 해달라 그랬지? 036640 뭐 하는 회사죠? 0366 너 일단 차트는 잘 모르겠다. 이런 모를 때는 AI한테 맡기면 돼. 좀 보고 분석 좀 해달라. URL은 안 될 겁니다. URL 자체가 변해요. 쓰게 할 수가 없죠. 이거 AI 하나 돌릴 때마다 돈이 몇십 원씩 나가는데. 기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현재 주가는 이동평균선 모두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역배열 상태. 추세의 강도 약합니다. 추세가 훼손되었으며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 이거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보고요. AI가 그냥 그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론을 한 애가 그걸 가지고 그냥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겁니다. RSI, CCI, 윌리엄 할 스토캐스틱 모멘텀. 요약하자면 장기 투자자면 매도, 단기 투자자도 그냥 관망해라 라고 하네요.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고 재무 보죠.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니까. 이런 걸로 다 모르죠.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ER 5.6 히스토리칼리에서 조금 원래 가던 수준, PBR도 원래 있던 수준, ESR도 원래 하던 수준인 거고. 잘 모르겠다. 산업 평균보단 낮다. PER, PBR이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지표는 사실은 아닌데요. 성장률이 이제 낮으면 원래 저게 낮게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파일 점수 한번 볼까? 수익성 100점 만점에 38.2점. 성장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가격 흐름은 아까 봤듯이 못 탔고 하지만 싸다. 저평가다. 하지만 주가는 싸고 이게 99.8점이 뭐냐면 재무 안정성. 재무 안정성 굉장히 높다. 회사 망할 확률은 거의 없고 주가가 굉장히 싸다. 근데 성장이 약하고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가격 흐름을 못 탔다. 그래서 총점은 72.2점. 이건 제 기준인 거고요. 이 정도인 거죠. 요거 두 개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땐 몰라도 뭐 회사가 싸고 턴어라운드 할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면 뭐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죠. 꼭 말려야 된다 뭐 이런 회사는 아니라고. 유동비율 굉장히 높고 알트만 제트 스코어 엄청 높고 그리고 이자보다 EBIT가 1200% 높고 이러면 회사가 절대로 위험하진 않다는 소리거든요. 현금도 좀 벌고 있고. 다만 이제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요게 이제 바뀌면 요거랑 시너지가 일으켜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쁜 주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당도 7% 주는가? 그러니까 그 관점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막 성장을 안 할 뿐이지 뭐 그냥 들고 있으면 크게 나쁠 건 없죠. 손절 기준은 ATR로 잡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니요. 손절 기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손절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ATR로 잡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ATR로 몇 번 잡았는데 꼭 그대로 하지는 않고요. 전 또 회사가 멀쩡한지 아닌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멀쩡한데 ATR을 하회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은 해보죠. 지금 손절을 내가 얼마나 잘 모르고 있나 이 회사를. 그러면 모르는데 그러면 바로 손절 치고 잘 아는데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이제 손절을 안 치고. 이게 약간 예술의 영역 같지. 퀀트는 거드는 거고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NVO요? NVO 뭐지? 노보노디스크인가? 아니지. 노보노디스크 맞지? 덴마크 DR이구나. DR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수정해야 되겠다. 노보비 DK 덴마크 다시 로드. 노보노디스크 봅시다. 뭐 매출액은 이게 연간 매출이구나. 나쁘진 않은데 기대치가 높은가? 따져봐야 되겠다. 왜 안 좋다고 봤는지. 성장성은 괜찮다고 봤구나. 69점이. 그럼 뭐가 안 좋은 거야? 모멘텀은 당연히 안 좋지. 수익성은 중간 수준이고, 센티멘트, 감정이 안 좋다고? 사람들 감정이. 그리고 그렇게 저평가도 아니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는 아까 봤듯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모멘텀, 흐름 꺾였고, 재무 안정성 막 엄청 높은 편은 아니고, 수익성은 생각보다는 그 업종에서 중간 정도 수준인 거고, 감정이 안 좋다, 사람들이. 종목에 대한 감정이. 그래. 뭐, 그럼 뭐, 회사만 멀쩡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게 느낌인 거죠. 올라가도 할 말 없죠. 이유가 데이터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로 뭘 다 알겠어요? HL만도 마지막 하나만 보고 합시다. 짠. 왜는 모르겠고 회사 뭐 하는지는 데이터로. 그 재무 분석해달라는 AI가 있긴 하거든요. 돌려볼까? HL만도 재무 분석해줘. 그렇고 제가 해주는 동안 생각보다 빨리 해주네. 말이 많네. 이걸로 볼래. 괜찮다. 그렇지? 괜찮다. 괜찮고 의무 비율은 추세를 보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 줄어드는 거 괜찮고 유동비율 올라가고 재고보율수는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괜찮다. 매출 총이익률 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바닥 찍고 올라가고
공정업계에 비교했을 때 효율성이 높다. 이게 많으면 업무 건전성 높은 부분이 많다. 성장률은 소소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얘가 소속된 산업 자체가 되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얘는 그 안에서는 중간 수준이고. 수익성은 괜찮고. 수익성 좋고. 하일 점수로 가봐요. 수익성, 그러니까 아까 수익성은 이제 그 업종 내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높진 않은데 모멘텀 좋고 저평가돼 있고 감정이 좋구나. 아까 걔랑 반대네. 그리고 재무 안정성 높은 편이고 성장률은 소소하다. 중간 이상 정도 소소하다. 수익성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게 곧 다 좋긴 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이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딱 그 정도 느낌입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래. 고쿠니한테 물어보세요. 더 살지 말지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산업 내 위치, 공종산업 아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이 1200개의 공종회사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를 이제 보는 건데 녹색에 가까우면 좋은 거거든요. 파란색과 녹색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상위권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상위권. 그러니까 나쁘지 않네. 공종사업엔 뭐가 있냐? HL만도, 테슬라, 도요타, BYD, 제네럴 모터, 페라리, 메르세데스 벤츠. 자동차구나. 요새 자동차가 이상하단 말이야. 나쁘다기보다 HL만도도 괜찮은데 자동차가 괜찮아. 이상하게. 아니 그 실적이 주가가 괜찮다는 게 아니고 실적들이 전반적으로 다 누구 빼고 큰 놈 하나 빼고는 다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로보티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로보티즈 뭐 하는 회사예요? 로보트겠지? 왜? 괜찮은데? 돈 많이 버신 거 아닌가? 최근에 안 좋다고? 응? 뭐 이 정도면 뭐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름이 재무로 이름만 들어 뭐 없네.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있긴 한데 잘 못 불러오네. 나의 에러구나. 고쳐야 되겠다. 하이스코어는 계산되니까 보자. 모멘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저평가 아니다. 센티멘트 괜찮다. 재무 안정성 그렇게 나쁘지 않다. 성장성 네. 점수가 좀 낮게 나오긴 했네. 저평가가 너무 아니다. 많이 비싸. PER 980. 그렇지 뭐. 기대로 사는 거니까. 성장하면 되죠. 사람들의 기대치에 충족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건 이제 투자하지 말자. 저는 주의라서.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 있나 보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 가정을 하고 저는 로봇 쪽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라고 다 사면 안 될 것 같고 로봇 기술을 진짜로 잘하는 회사를 해야 되겠죠? 현대차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국내는 뭐 엔비디아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그래서 일본 회사도 좀 샀죠 제가. 일본 회사들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사고 기계 쪽 이런 회사들 이제 좀 들고 있어요. 일본 회사는 근데 다 좋은데 이 단위가 좀 커야 돼가지고 최소 단위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씩 100주 단위잖아요. 100주라 가지고 주가가 조금만 비싸면 그게 좀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분석도 잘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쪽에 기회는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투자 철학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막 성공적인 투자 철학은 아닌데 제 귀에 누군가 이 종목을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어오면 저는 그 주식은 이유를 불문하고 배제를 시킵니다. 내 귀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일단 배제하자. 좋은 주식이든 안 좋은지. 그렇게 해서 더 올라가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평균적으로는 반대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르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그거를 샀다가는 파는 것도 그걸 추천한 사람이 얘기해 줘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살 때는 다 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분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머니코믹스에 나온 제 걸 봤더니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왠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상무님이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됐고 당신은 떠들고 나 떠들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해야 된다고
이게 편안한 방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냥 아주 작은 주제로 아주 깊고 천천히 얘기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라스트 댄스 아주 좋았고요. 심지어 지금 안 올려주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 좋아. 좋아요.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목적이지 사람들이 듣던 말던 그거는 저한테 큰 중요한 요인 아니거든요. 사실 제 유튜브도 사실 그래요.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있어야 되죠, 상대편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사실 저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듣기를 딱히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싫다기보다 딱히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뭐 수만 명이 내 얘기를 들어준다. 전혀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두 명만 있어도 돼요. 두 명만. 두 명만 딱 있어가지고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애니 얘기도 마찬가지죠. 한 두 명만 들어줬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프로그램은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버그도 몇 개 눈에 보이고 해가지고 좋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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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지막 이거 하나 한번 볼까? 한국에서 지금 제일 강세 종목이 많은 섹터는 의외네. 뱅킹입니다. 뱅킹. 이 강세 종목이 많다는 거는 그 신고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 섹터에서 몇 종목 정도가 있냐 했더니 69%가 있대요. 자동차는 43%. 의외로 반도체가 높지가 않네. 세미컨덕터는 오히려 299개 종목 중에서 8.1%만 신고가 근처에 있고 이게 아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겠죠. 나머지 의외로 다른 반도체들은 그러니까 진짜 섹터가 잘 나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종목이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섹터가 잘 나가는 거는 뱅킹이다 오히려. 주도 섹터는 저는 사실 저렇게 판단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뱅킹 82%, 미국도 뱅킹 섹터가 82%. 근데 전 뱅킹 주식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일본은 1등이 에너지. 근데 여기 종목이 11개 이런 건 좀 제가 좀 피하는데 여기 있다 뱅킹. 96%가 일본도 뱅킹. 이유는 모르겠어. 내가 근데 금융 주식은 내가 분석을 잘 못해가지고 안 했는데 뱅킹 주식 아무거나 샀어도 지금 좀 돈 그러니까 주가 지수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주가 지수보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제일 최근 1주간 가장 성과가 좋은 애는 반도체구나. 미국은 어디지? 궁금하네. 홈빌딩. 홈빌딩 신기하네. 한국은 어디냐? 에어로스페이스. 야, 28%? 좋았겠다. 그래. 내가 잘 몰라가지고. 에어로스페이스. 빵이 좋았구나. 이렇게 이제 섹터도 보고 매크로도 보고 종목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다 훑어보고 진짜 중요하다 싶은 거는 제 마음대로 하죠. 물론 이제 저런 게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죠. 우왕좌왕하는 건 좀 줄어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습니다. 펀드 출신인데 이런 거 정도 해줘야 그래도 내가 살아온 지난 30대 시절에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의 내 인생이 의미가 없지 않지. 그죠? 그런 걸 좀 써주고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편했습니다. 얘기하기도 편했고 여러분들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편히 쉬십시오.